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 법칙. 자,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와 그 결과는 같다. 즉, 합집합에서 좌우의 집합의 순서를 바꿔도 그 결과는 같습니다. 자, 교집합에서도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를 구했을 때 결국은 같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그냥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좌우 집합의 순서를 바꿔도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교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집합에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요 잘 보시면 이번에는 합집합과 합집합 이렇게 세 개의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이 있을 때 앞에 거 먼저 하고 뒤에 거 먼저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집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집합 A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B, C 이렇게 그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를 1, 2, 3, 4, 5, 6, 7 이렇게 영역을 7개의 번호를 붙여봤고요. 한번 봅시다. A 합집합 B, A 합집합 B가 해당되는 부분은 1, 2, 3, 4, 5, 6이 되겠죠. 여기에 1, 2, 3, 4, 5, 6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C를 합집합하게 되면은 3, 4, 6, 7이 되는데 3, 4, 6은 이미 있으니까 마지막 7까지 더해주면 1부터 7의 값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B 합집합 C를 구하게 되면은 2, 3, 5, 6, 4, 7 즉 2, 3, 4, 5, 6, 7이 될 겁니다. 2, 3, 4, 5, 6, 7번 영역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A 집합의 영역을 포함하면은 지금 2, 3, 4는 이미 더해져 있으니까 1만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영역이 같으니까 여기 합집합 사이에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교집합에서도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번호를 보겠습니다. 자, A 교집합 B라는 영역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그 공통된 영역은 2번, 3번이 될 겁니다. 여기는 2번, 3번이 될 것이고 자, 2하고 3과 C의 교집합 그 공통인 부분은 바로 3번 영역만 되겠죠. 그래서 이 좌변은 바로 3번 영역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B 교집합 C, B 교집합 C는 여기 부분을 뜻하니까 3번 영역, 6번 영역이 될 거고요. 3, 6 중에서 A 영역과 공통으로 속해 있는 영역, 그건 3번 영역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번 영역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교집합에서도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분배 법칙. 자, 교집합과 합집합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반복되거나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 A 교집합 그리고 괄호 B 합집합 C가 있을 때 이 A 교집합을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그럼 얘와 얘가 만나니까 A 교집합 B가 될 것이고 얘와 얘가 만나니까 A 교집합 C가 되고 가운데 있던 합집합은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 교집합이 분배됐다. 그래서 분배 법칙이다 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집합이 있을 때 가운데 교집합이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서 자, 앞에 거 분배해주면 A 합집합 B가 되니까 이쪽이 A 합집합 B가 되겠죠. 이 오른쪽은 A 합집합 C가 되니까 여기도 A 합집합 C 이렇게 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원래 가운데 있던 교집합의 부호는 그대로 가운데에 온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왜 성립하는지 요 영역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B 합집합 C. 자, B 합집합 C는 여기를 뜻하죠. 그러니까 2, 3, 4, 5, 6, 7이 될 겁니다. 자, 2, 3, 4, 5, 6, 7이 되고요. 2, 3, 4, 5, 6, 7이 되는데 그 중에서 A와 교집합되는 부분 2, 3, 4, 5, 6, 7 중에서 A와 공통인 부분은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좌변은 2, 3, 4가 영역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자, A 교집합 B 영역은 자, A와 B의 공통인 부분 2번, 3번 영역이 되겠죠. 그럼 얘는 2번, 3번 영역이 될 것이고 A 교집합 C A와 C의 공통된 부분은 3번, 4번 영역이 되겠죠. 여기 3번, 4번이 되니까 얘네들 합집합하래요. 그러면은 합집합이라는 건 모두 다 포함하면 되니까
뭐 3번은 중복이니 하나만 세주면 되겠죠. 얘도 2, 3, 4 영역이 될 겁니다. 그럼 좌변 영역과 우변의 영역이 2, 3, 4로 똑같으니까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합집합으로 분배되는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B 교집합 C. 자, B와 C의 교집합 부분은 여기 3번, 6번 영역이 되겠죠. 3번, 6번 영역이 될 것이고 3, 6과 A를 합집합하래요. 그럼 나머지 부분 1, 2, 4를 더 추가해주면은 1, 2, 4, 3, 6이란 영역이 되겠죠. 자, 우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A 합집합 B 영역은 여기와 여기를 뜻하니까 7을 제외하고 전부가 되겠죠. 1, 2, 3, 4, 5, 6. 그래서 얘는 1, 2, 3, 4, 5, 6 영역이 될 것이고, 자, A 합집합 C 영역을 보시면 A와 C의 합집합된 영역 5번 빼고 쓰면 되겠죠. 1, 2, 3, 4, 6, 7 영역이 될 겁니다. 지금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통인 부분만 찾아냅시다. 그러면 1, 2, 3, 그다음 4,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좌변 영역과 우변 영역이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드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이건 여집합의 분배 법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괄호 밖에 지금 여집합이 이렇게 있죠. 이 여집합이 이 각각에다가 다 분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의 여집합이 되니까 A의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의 여집합, 그럼 반대로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합집합의 반대니까 교집합으로 바뀌어줄 것이고, B의 여집합이 되니까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 이런 법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밖에 여집합이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집합이 분배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이 분배되니까 A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 교집합에 여집합이 붙으면 반대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합집합이 되고, B의 여집합이 붙으니까 B 여집합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집합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니까 이번에는 전체 집합을 하나 그려주고 그 안에 A집합 그리고 B집합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한 번호를 붙일 건데 얘를 1, 2, 3, 4번 영역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합집합 B는 1번, 2번, 3번 영역이 되겠죠. 그죠? 근데 1, 2, 3번 영역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영역을 뜻하니까 얘는 4번 영역이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 우변 보시면 A의 여집합은 1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3, 4 영역이 될 것이고, 자, B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B를 제외한 2번, 3번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인 1번, 4번 영역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교집합하라고 했으니까 공통인 영역은 4번 영역이죠. 그럼 얘도 4번 영역이 되니까 좌변 영역과 우변의 영역의 번호가 지금 같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밑에 공식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A 교집합 B는 지금 2번 영역이죠. 그죠? 2번 영역의 여집합이니까 2번을 빼고 나머지인 1, 3, 4 영역이 될 겁니다. 그럼 1, 3, 4 영역이 될 것이고, 자, 이 우변을 보시면 A의 여집합이니까 1번, 2번을 제외한 3번, 4번 영역이 될 겁니다. 그 다음 B의 여집합이니까 2번, 3번을 제외한 1번, 4번 영역이 되겠죠. 자, 얘네들을 합집합하라고 했으니까 뭐 4는 중복이니 1, 3, 4 영역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좌변과 우변의 영역이 똑같죠. 그래서 얘도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좌변에 보시면 A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를 일단 구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럼 A 교집합, 자, B 합집합 C부터 구합시다. 그럼 얘랑 합쳐주면 되니까 2, 4, 5,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A는 다시 한번 써주면 1, 2, 4, 5가 될 것이고, 얘와 2, 4, 5, 6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공통인 거는 2, 4, 5가 되겠죠. 그죠? 위에 결과값은
2, 4, 5로 이루어진 집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변을 구하기 위해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C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A 교집합 B는 A와 B의 공통인 부분이니까 2, 4라는 집합이 될 것이고, 그 다음 A 교집합 C를 구해보시면 A와 C의 교집합이니까 4,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합집합하라고 했으니까 2, 4와 4, 5를 합집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 4, 5 이렇게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밑에 공식은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 쉽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39번 보겠습니다. 세 집합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우측과 같이 주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인데 A 합집합 B 그리고 교집합 A 합집합 C,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자세히 보니까 여기 A 합집합이 지금 공통으로 속해 있죠. 그죠? 그 우리가 집합의 분배 법칙을 거꾸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A 합집합을 밖으로 빼내주면은 남는 게 B 교집합 C가 남겠죠. 그래서 괄호치고 B 교집합 C. 아까 우리는 이렇게 분배된다라고 배웠었는데 이번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죠? 자, 이 상태가 되니까 B 교집합 C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B 교집합 C는 공통인 원소가 4 하나만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A 합집합 4라는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A와 4를 합집합하게 되면 다시 A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A의 원소의 개수와 같아질 거니까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0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임의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A 차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은 집합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들 중에서 A 차집합 B는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다. 자, 이렇게 차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괄호 밖에 여집합이 돼 있으니까 이걸 다시 써주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A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 교집합과 여집합이 만났으니까 합집합으로 바꿔주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다시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와 같은 보기는 4번이 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4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 집합 A 교집합, A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를 일일이 구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집합의 분배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교집합, A 여집합에 합집합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분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분배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되겠죠. A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리고 가운데 합집합 기호 남겨주시고 나머지 A 교집합 B가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항상 공집합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그죠? 공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가 되기 때문에 공집합을 아무리 합집합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결국 A 교집합 B라는 집합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럼 A 교집합 B는 지금 구하시게 되면은 원소의 공통인 부분이 3, 4가 공통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3, 4가 돼서 모든 원소의 합은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42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P, Q, R이 이렇게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요. 자, 집합 이렇게 다소 복잡한 식에 대해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나온 문제인데 뭐 요거 직접 한번 계산해봐도 뭐 무방하겠지만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을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해 볼게요.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 자, 차집합 R이란 얘기는 교집합의 R의 여집합이다. 자, 요거 우리가 성질을 배웠었죠. 그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되는 거 요거 우리가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배웠었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써주면은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 다음 합집합과 여집합이 만났으니까 뒤집혀서 교집합이 될 것이고, Q와 여집합이 만났으니까 Q의 여집합,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써주고, 집합의 결합 법칙에 의해서 교집합, 교집합이니까 이 뒤에 거를 다시 묶어서 계산해도 되겠죠? 그럼 얘는 P 교집합, Q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이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이 변형이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드 모란의 법칙을 거꾸로 적용할 겁니다. 여기서 C를 각각 다 밖으로 빼낼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P 교집합, Q가 되겠죠. C를 빼내면. 교집합에서 C를 빼내면 합집합이 될 것이고, R의 여집합에서 C를 빼내니까 R이 되고, 바깥쪽에 C,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죠. 그죠?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요. 그죠? 우리 요거는 많이 했는데 이 반대는 좀 잘 안 쓰긴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교집합의 여집합이란 얘기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의 차집합이 되겠죠. 그럼 자세히 보시면 얘는 P 차집합, Q 합집합, R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P라는 집합에서 소수도 제외하고 홀수도 제외하면 되겠죠. 그럼 P는 지금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10까지 있는 집합이 되겠는데, 거기서 소수를 먼저 제거해 봅시다. 소수. 그러면 2, 3, 5, 7 이렇게 날아갈 것이고, 나머지 홀수를 제거하게 되면은 1 그리고 9가 이렇게 제거가 되겠죠. 그럼 남는 원소는 4, 6, 8, 10이 되니까 다 더하면은 14 곱하기 2가 돼서 28.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43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밑에와 같이 집합이 1, 3, 8일 때 그때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인데, 요 자세히 보시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란 얘기는 우리가 A 차집합 B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그 다음 합집합 그대로 써주시고,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얘는 순서를 바꾸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다. 그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얘를 다시 쓰면은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되니까 얘가 뜻하는 거는 B 차집합 A라는 걸 뜻합니다. 그죠? 얘가 지금 1, 3, 8이라는 집합인데, 그럼 우리 그림을 그려보시면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자, 이렇게 색칠된 영역이 나오게 되겠죠. 이 색칠된 영역의 개수가 지금 1, 3, 8인데 지금 어디에 8이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X개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 전체 A 합집합 B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A 합집합 B의 개수는 초록색 부분의 개수랑 여기 가운데 영역을 우리가 X개라고 뒀으니까, 그러면 X 더하기 3개니까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NA의 값 더하기 NB의 값에서 우리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 것과 같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교집합은 X니까 여기 X 이렇게 둘 겁니다. 그럼 식을 다시 써보면은 집합 A의 개수는 지금 위에서 3개입니다. 집합 B의 개수는 2개고요. 그러면은 3 플러스 2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자, 얘와 얘를 잘 풀어주면은 3은 지워질 것이고 2x는 2가 나와서 x는 1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유도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는 항상 1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무조건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바깥의 영역에서 1, 3, 8이라는 얘기는 교집합이 빠져 있는 거죠. 그죠? A-1이 여기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과 3은 교집합의 원소가 지금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 왼쪽에 이쪽 부분은 교집합을 제외한 영역을 뜻하잖아요. 그죠? 교집합이 아닌 것들만 1, 3, 8인데, 그럼 당연히 1, 3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위치에 있을 거고, A-1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죠. 교집합의 개수 1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1은 이쪽에 들어가야 되고, 그럼 다시 말해서 A-1은 B의 집합의 원소 요거 2개 중에서 하나랑 같아야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첫 번째로 A-1이
a 플러스 2랑 같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마이너스 1은 2랑 같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등식이니까 안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인 경우가 맞겠죠. 그럼 a 마이너스 1이 이 오른쪽의 원소가 아니라 이 나머지 원소와 같아지게 될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이 될 건데 요거 한번 잘 풀어봅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6 또는 마이너스 1. 자, 요런 값이 나오게 될 건데 a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지금 b 집합에서 한번 다시 대입을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지금 집합 a는 1, 3, 마이너스 2라는 집합이 될 것이고, 자, 집합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 1 이라는 집합이 될 겁니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 이때 교집합이 두 개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아까 교집합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인 답이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44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 A와 B가 이런 공식을 만족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왼쪽에 주어져 있는 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일단 첫 번째 단계로 A 교집합 B는 일단 써주고, 합집합 지금 왼쪽에 A 차집합 B잖아요. 그죠?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A 교집합이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를 묶어낼 겁니다. 그럼 A 교집합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나머지인 B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남겨두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B와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게 되면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A 교집합 전체 집합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다시 A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밑줄 친 요 부분이 우리가 집합 A가 되는 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써주면 A 교집합 B가 B다 라는 얘기는 생각을 해보자. A와 B를 공통인 부분을 찾아냈더니 다시 B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집합 A가 여기 B를 포함하고 있을 때를 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공통인 부분이 다시 B가 되니까. 우리가 이게 의미하는 거는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요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기억 보시면 B는 A에 속한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 보시면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남는 부분이 항상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만약에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다 라고 물어봤으면 얘는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 B가 A에 속해 있으니까 B에서 A를 빼버리면은 전부 다 공통인 원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B에서 A를 빼게 되면은 얘가 통째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 겹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맞지만 반대로 됐을 때는 틀렸다. 자, D급 보시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거기에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각 영역을 번호를 붙여봅시다. 얘를 1번, 2번, 3번 영역이라고 했을 때, 자, A라는 영역은 지금 2, 3 영역이 되겠죠. B의 여집합이란 영역은, 자, B가 지금 3번 영역이니까 나머지 영역인 1, 2가 되겠죠. 1, 2. 얘네들을 합집합하게 되면은 1, 2, 3번 영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보시면 1, 2, 3을 다 더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보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요거는 수정해서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런 집합이 나와 있고요. 색칠된 부분이 나타내는 집합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요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색칠된 부분이 가장 큰 경계를 가진 게 뭐냐라고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은 색칠된 부분은 이렇게 이제 빨간 선을 따라 그릴 건데, 이 빨간색 영역에서 이 흰색 부분을 이렇게 날려버린 겁니다.
다시 그려보면은 요렇게 럭비공 모양의 영역에서 여기 작은 럭비공 영역을 날려버린 거죠. 차집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큰 요 럭비공 모양의 영역은 요 큰 모양은 A와 B의 교집합이죠. 그럼 얘는 A와 B의 교집합을 뜻하고 여기 요 영역만 날려내고 싶으니까 C를 빼버리면 되겠죠. C. 그래서 얘는 C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요 영역에다 한번 다 번호를 붙여 볼게요. 자, 바깥에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이렇게 영역에 번호를 붙인 다음에 한번 일일이 찾아볼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A 교집합 B 영역이라는 것은 여기를 뜻하니까 4, 5 영역이 될 것이고, 그럼 C 영역은 3, 4가 되겠죠. 차집합일 때는 같은 부분만 빼주면 되니까 이 4 영역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5번 영역이 돼서 1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요거 한번 봅시다. A 합집합 B 영역은 1번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겠죠. 그럼 얘는 2, 3, 4, 5, 6 영역이 될 것이고, 지금 C는 3, 4니까 공통인 부분만 빼면 되겠죠. 그럼 3, 4가 날아가니까 나머지 영역은 2, 5, 6 요 영역이 될 겁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2번, 5번, 6번 영역이 될 거니까, 그럼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요렇게 색칠된 영역이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보기 2번은요. 자, 그럼 한번 3번도 같이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A 교집합 B 영역은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여기 4번, 5번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 C와 공통인 부분이니까 C와 4번, 5번의 공통인 부분은 우리가 4번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색칠을 해보면 자, 이렇게 여기 색칠된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4번,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집에서 색칠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 46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냐를 묻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때 번호를 붙여서 풀어보고 아니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지금 A라는 집합은 2번, 3번 영역이 될 것이고, 그리고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3, 4 빼고 1, 2 영역을 뜻하니까 공통인 부분인 2번 영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찾고 있는 영역은 1, 2, 3 영역이니까 1, 2, 3이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럼 1번은 안 될 것이고, 자, 요거 보시면 A 교집합 B는 지금 3번 영역이죠. 그럼 3번 영역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3, 4를 제외한 나머지 1, 2를 합치면 얘는 1, 2,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뭐 나머지 문제는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색칠해보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47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자, 전체 집합의 개수가 주어져 있고 교집합의 개수가 6개다. 자, 그때 요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드 모르간의 법칙을 거꾸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서 C를 다 빼줄 겁니다. 그럼 여기는 A가 되겠고, 합집합에서 C를 빼면은 교집합, B의 여집합에서 C를 빼면은 B만 남겠죠. 그리고 제일 바깥에 C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데,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것은 교집합의 바깥 영역을 뜻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그림을 그려보시면 U 전체 집합에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지금 문제에서 이 전체가 40개랍니다. 그리고 교집합의 개수가 6개란 얘기니까 여기가 6개인데,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영역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색칠 한번 해보면은 자, 이렇게 색칠된 영역이 되겠죠. 이 전체가 40개니까 거기서 6개만 빼면 되니까 이 색칠된 부분은 40에서 6개를 뺀 3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4가 될 것 같습니다.